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 남은 일반 기업 두 개가 에임드바이오와 테라비홀딩스인데 두 개가 청약 일정 딱 겹쳐있죠. 테라비홀딩스는 영국 기업 최초의 국내 상장 케이스입니다. 테라뷰라는 회사를 100% 소유한 영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상장은 테라뷰홀딩스의 주식을 한국의 예탁기관이 대신 보관하고 그 주식을 대표하는 증권 예탁 증권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에서 영국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대표하는 증서를 사고 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는 테라헤르츠 기술 기반의 검사 장비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테라헤르츠란 1초에 1조 번 진동을 하는 파동, 전자기파를 뜻하는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엑스레이처럼 물질을 투과할 수 있으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품 내부의 미세한 결함들을 제품이 전혀 망가지지 않는 비파괴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몸에 많이 쐬면 위험한데 테라헤르츠파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사람한테 거의 무해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검사든 공장이든 사람 주변에서 이 파장이 쓰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엑스레이나 초음파, 광학현미경 이런 기존의 검사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서 급부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안에 아주 작은 결함이나 자동차 배터리 속의 불량, 자동차나 약품의 코팅 상태, 보안용 폭발물 탐지 이런 아주 다양한 첨단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테라헤르츠로 물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소형화된 광원이나 테라헤르츠파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큰 건물만한 대형 레이저 장비를 써야만 테라헤르츠파를 검출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뷰가 이 기술을 훨씬 작고 실용적인 형태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한 거고 결국에 소형화된 새로운 광원 개발에 성공, 복잡한 장비 없이도 테라헤르츠파를 그 특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적재산권으로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특허권이 58개 정도, 58개 정도 이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테라헤르츠 기술은 현재로서 테라뷰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는 이 테라헤르츠 기술을 기반으로 특히나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 페인트 및 고부가 가치 코팅, 그리고 2차 전지 전극에 특화된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의 매출이 25년 4월 기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시리즈는 반도체 외관상의 결함은 물론이고요. 반도체 패키지 내부의 아주 작은 균열, 공급, 접착 불량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반도체의 구조적인 완전성이나 균열을 검사하는 데는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전공정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요. 테라헤르츠는 후공정이 패키징 단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미세 균열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로 매우 작을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명암 대비의 한계 때문에 이런 균열을 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대요. 반면에 테라헤르츠는 감도가 매우 낮아서 1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균열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엑스레이는 반도체 전공정 검사에 효과적이고 테라헤르츠는 반도체 패키징에 적합한 기술이다. 엑스레이를 지금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 테라헤르츠가 기존의 검사 기술의 미충족인 수요를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1년 글로벌 최초 반도체 검사용 테라헤르츠 상용화 장비를 인텔과 공동 개발한 이후에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밸류체인 모든 영역에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굉장히 고객사가 매우 탄탄한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자신들에게 칩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은 테라헤르츠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공식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최근 AI로 인한 HBM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고 HBM은 수백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3D 패키징 구조다 보니까 불량 검출의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3D 내부 결합은 전통 검사 장비로는 완전하게 발견하기가 어렵고 비파괴 내부 분석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테라뷰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회사의 단기 성장에 있어서 핵심은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코팅, 2차 전지 전극 코팅 이런 공정의 검사 장비 시장에도 진입을 해서 협업을 통한 매출은 점점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요. 그 밖에 제약업계의 코팅 검사 장비도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검사 이외의 영역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헤르츠의 주파수는 차세대 6G 통신 주파수와 동일하거든요. 지금까지 테라헤르츠 주파수의 발광기와 검출기를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6G 통신의 기반이 되는 소형 장치를 만드는 거, 그게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이번 공모 자금은 첫 번째, 한국 지사 및 미국 영업법인 그리고 싱가포르 지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쓰일 예정이고요. 핵심 부품인 레이저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원가 절감을 도모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조금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영국 기업이 대체 왜 한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CEO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고객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가 반도체랑 그 다음이 전기차 배터리잖아요. 이 두 분야의 고객들이 대부분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다. 이 고객사들이 회사의 장비를 도입하고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하려면 한국에서 테라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무게중심이 옮겨주는 중이라 한국의 거점을 마련해서 아시아 전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 커버하고 지원하려고 한다. 이게 한국을 택한 핵심 이유다. 라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도 당연히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이번 상장 주선인인 삼성증권이 2024년 5월 3일 2,907원에 이걸 취득했고요. SVIC 33호, 이게 삼성 벤처 투자인데 여기도 1,530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본인의 엑싯을 위해 이번 IPO를 주관했을까요? 아무튼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이외의 원익이 배터리 분야 관련해서 이 회사에 투자한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VC들과 일부 은행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올해 5월에 한국거래소 런던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그때도 영국이랑 유럽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으로 한국 증시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거든요. 특히나 IPO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한 2주 전의 기사들을 보면 한국거래소가 유럽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 유치 및 한국 자본시장 홍보를 위해 유럽까지 직접 찾아가서 코스닥 IPO 홍보 활동을 펼쳤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자회사들의 상장 문턱은 훨씬 높여놓고 해외 기업 유치에는 열을 올리고 너무 상반된 움직임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테라뷰홀딩스가 한국의 IPO를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국의 소형주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평가도 좀 보수적이고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성과가 박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고 과정도 조금 더 편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도 꽤 크게 붙고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우선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상장하기가 편하고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어서 였을 것 같아요. 목적은. 네, 실적은 적자 지속이고요. 이번에 AA 등급 받고 기술 특례 상장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회계연도가 4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26년 1분기는 2025년 5월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25년은 24년 5월에서 25년 4월까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보면 막 매출액 증가율이 눈에 띄게 가파르거나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AI 반도체에 따른 검사 수요가 증가했다. 그런 부분이 이미 눈에 좀 가시화돼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왜냐면 CMTX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잖아요. 이미. 네. 네, 그리고 증권신고서 제출의 기준으로 75억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작년 전체 매출에 육박하는 수준이긴 하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매출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얼마나 잔고를 늘리면서 더 크게 실적을 늘릴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네,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한국에서는 파크 시스템스 하나를 꼽았고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그리고 미국의 테라다임 이런 반도체 검사와 계측 장비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전부 다 밸류가 굉장히 높네요. 시장에서 확실히 반도체 장비주들의 높은 퍼가 부여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평균 퍼 무려 41.48배가 나왔습니다. 적용퍼가 정말 높은걸요. 주당 평가가액 산출할 때는 27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18억 원 정도를 적용해서 12,066원을 산출했는데 추정 손익 계산서가 조금 공격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25년에는 68억 원 정도 순손실, 26년 1분기에는 지금 15억 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26년 전체로 보면 3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7년에 당기순이익 155억 원으로 갑자기 4배 이상 증가 그리고 28년에는 222억 원을 기록한다. 뭔가 AI 칩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비파괴 검사 장비에 엄청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달성이 가능한 건가 싶어가지고 항목별로 추정 근거를 살펴보긴 했는데 회사가 반도체 부문에서 거의 다 수주 단계를 수주 우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뭐 기존 고객들로의 재구매 혹은 트라이얼 완료 후에 동사 제품의 도입을 검토 중인 단계다. 그래서 수주 확정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주로 메이드가 다 된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주당 평가가액 12,066원에 할인율 41.90%에서 33.70%를 적용,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추정치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가격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적용한 밸류도 40%래. 40배가 넘어갔고.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경쟁률 646대 1, 1,81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에임드 바이오랑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가 확연히 처지죠. 그리고 공모 규모가 테라뷰는 400억 원, 에임드 바이오는 7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본다면 테라뷰의 경쟁률은 높지 않습니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7,000원에서 8,000원이 제시됐는데 5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상단 이상으로 참여를 했네요. 공모가는 상단인 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테라뷰는 의무 보유 확약이 의미 있게 높은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낮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13.47%, 수량 기준 10.19%. 기관들이 회사의 실적 추정치에 신뢰가 있었다면 이렇게 확약을 안 걸진 않았겠죠. 특히나 비율도 낮은데 그마저도 15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확약의 레벨이 IPO 제도 변경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수요 예측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최종적으로 70%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0%에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덩치도 조금 무거워서 확약이라도 높았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8,00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4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841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1월 21일, 24일 에임드 바이오랑 같은 날 진행되고요. 환불이 이틀 걸리고 상장은 12월 8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8만 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할게요. 상장 주식 총수의 34.10%에 해당하는 1211만 2974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금액으로는 약 969억 원 정도거든요. 지금 수급이 약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 정도 사이즈라면 기업 전망이 정말 좋던가 실적이 좋던가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이즈가 소화되기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무겁고 기존 주주의 비중 역시나 높은데 주로 영국과 미국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기타 기존 주주 중에도
회사들이나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조금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들의 근데 정확한 투자 단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삼성증권 SVIC의 취득가액을 보면 뭐 1,530원, 2,907원 막 이랬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취득가액은 모두 공모가 8,000원보다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존 주주의 리스크가 커요. 자,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27년 추정치는 약간은 좀 믿음이 안 가기도 해서 우선 26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이 하나도 없이 적용을 해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 52.34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거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 계산하면 약 5,158원 나오거든요. 공모가보다 35% 낮은 수준.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공모가가 매력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27년 추정치 정말 비슷하게 달성이 가능하다면 27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118억 원 기준 주당 평가가액은 약 17,389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가격인 8,000원이 엄청 매력적일 수도 있는 그래서 좀 알쏭달쏭한 기업이랄까? 근데 기관들의 평가를 보면 이 추정 실적에 대한 달성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거를 우선은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장단점을 아주 빼곡하게 써놓긴 했는데 장점은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테라헤르츠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인텔,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AI 칩 수요 증가와 함께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현재 보여지는 실적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 영국 기업 최초의 국내 상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상장을 말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대비를 해야 금융당국도 좀 할 말이 있겠죠.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환불 이틀이라는 건 장점입니다. 단점은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높은 밸류가 매겨졌고 추정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서를 제출했다면 과연 통과가 됐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파도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수요 예측 결과도 좀 별로고 무거운 데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 높고 낮은 그들의 단가 다 리스크고요. 결국에는 뭐 삼성증권의 엑시트를 위한 상장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좀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꼬름하다 해야 될까요? 수익 구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굳이 막 참여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 자,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할게요. 삼성증권에 125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은 62만 5천 주. 온라인 기본 등급은 한도 50%라서 3만 1,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균등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우리 아로마테카에 29만 건대가 참여는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계좌 많은 삼성증권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28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23주. 아로마티카에도 적게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균등은 2주에서 3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증거금은 3조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3조 기준 비례 경쟁률은 1220대 1 정도가 됩니다. 비례 한 주의 증거금 4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테라비올비즈니스는 아마 많이 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위험할 수는 있겠고요. 이게 뭐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면 또 생각보다 잘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확실한 종목인 에임드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에임드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자투리 자금을 테라뷰에 투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같이 수급이 약해질 때는 조금 리스키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가주셔야 되겠어요.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럼 내일 1일차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편히 보내시고요. 너무 길어져서 빨리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